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뜻하고 거의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곧 우수가 며칠 안 남아서 그런지 이제 겨울은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또 겨울다워야 되는데 이 겨울이 봄 같은 날씨가 계속이 되면은 생활하기는 좀 편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상 기온과 이상 기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흔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더 창궐할까 그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날씨가 따뜻해져야 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뜸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개선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호흡기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감기를 일으키게 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얼마든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약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면역계에 의해서 다 극복이 되는 그런 가벼운 병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변종이다 보니까 몸에서, 즉 면역계에서 그걸 인식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가지고 그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사스가 창궐이 됐어요, 중국에서. 그럴 때는 우리 한국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기 때문에 사스에 대한 예방이 된다, 이런 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2012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중동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2015년도에 한국이 검역 및 방역에 뚫리면서 38명이라는 사망자가 생겼던 우리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스나 메르스나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나 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약 10년 단위로 이것이 창궐하고 정말 온 지구촌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면역계에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면역계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폐렴이나 심해져가지고 또는 폐섬유화로 인해가지고 호흡부전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철저한 어찌 보면은 저항력의 문제, 면역력의 결핍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론은 면역의 과민 반응, 과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면역계, 즉 백혈구에서 나오는 면역물질인데, 흔히 사이토카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인터페론이라든가 인터루킨 같은 면역물질인데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 물질에 대한 파괴나 또는 마크로파지나 또는 내추럴 킬러 세포 같은 거를 자극해가지고 역시 이 물질을 식균하는, 잡아먹는 그런 작용을 하게끔 하는 우리 몸의 면역물질인데, 이 면역물질이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 과대 반응을 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이런 면역계 질환, 어떻게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19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번 사태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위생적인 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이러스 감염된 감염자나 또는 확진자로부터 접촉하지 않는 일이 가장 첫 번째일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손도 씻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사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면역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론 외국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입니다만, 적은 인원이지만 확진자 분들 중에서 완치돼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냥 항생제 치료 정도만 해가지고, 즉 대증 치료만 해가지고도 완치된 분들도 있고, 또는 확진자 중에서 어느 분들은 에이즈 치료, 항바이러스 치료를 했더니 치료가 되는, 음성으로 판정돼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면역의 문제다. 면역력만 나가면은 얼마든지 예방은 물론이고 가벼운 폐렴은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아닌가,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2020년, 다시 말해서 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 후베이 이성 우한시에서 첫 발발한 이 코로나19는 설사 이것이 다음 달, 다다음 달 극복이 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 5년 뒤, 10년 뒤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것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중국 이외에 한국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결국 미래의 병은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이런 병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면역력에 달려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침투의학에서는 면역을 뭐라고 보냐 그러면은 정기신으로 우리는 대체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과 기로 면역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방은 물론이고, 설사 초기에 감기가 됐던, 어찌 보면은 이 침투의학에서는요, 병은 달라도 치료는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동병이치오, 이병동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 바이러스가 됐던,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됐던,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변종 바이러스가 됐던,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다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침투의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보느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번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서 이번 발병한 이 병을 4단계로 변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국에서 발병한 이 병을 중국 중의학 입장에서 이렇게 변증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한약으로 처방을 내렸지만, 저희는 그것을 침과 뜸으로, 특히 뜸으로 그 변증한 내용을 뜸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첫 발병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초기 상태를 한습 울폐증으로 변증을 했어요. 한습 울폐라고 하는 말은 찬 축축한 기운이 폐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폐를 침범했다. 그러면 한습 울폐증이라고 초기에 그렇게 변증을 했는데 그거는 일반 감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증상을 들어가 보면은 오한 발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른 기침에 무기력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른 면을 보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럼 그런 정도라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감기, 즉 찬 기운, 찬바람을 쐬서 생기는 일반 감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열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찬 기운 같은 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속에 전기가 그 사기하고 어찌 보면은 내보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그런 열로 나타나는데 열이 만약에 고열이라 그러면은 그 사기가 겉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를 뚫고 좀 더 깊은 곳에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초기에 그런 상태가 조금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중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중기는 특징이 뭐냐면은 고열이거든요. 그래서 고열에 두통에 그리고 누런 가래가 끓으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중기 상태인데 그거를 역독폐폐증이라고 명명했어요. 역독폐폐라고 하는 말은 역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에 의한 독이 폐를 막히게 했다. 폐에 침범했다. 폐를 상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폐독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폐에 독이 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폐에 독이 껴가지고 열이 그냥 아주 고열로 발생한 것이 중기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을 끄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기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은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신혼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을 잃거나 완전히 기가 다 소모가 돼서 또 손발이 차고 정신을 잃고 뭐 이런 상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변증을 했냐면은 내폐 외탈증이라고 했습니다. 안에서는 갇히고 바깥으로는 다 빠져나가는 양기가 다 손상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마지막의 단계를 회복기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비폐기혈증, 폐비기혈증, 비하고 폐의 기가 소모된 상태. 어찌 보면 그것은 종기가 약해져서 종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상태. 잘 먹고 좋은 곳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하고 휴양하는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번에 변증 4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뜸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신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기는 뭐고 신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로 얘기한다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내가 움직일 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는 다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가 입자로서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파동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체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 정이고
파동돼서 움직이는 것이 기고,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다시 말해서 운동성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정은 어디 가서 저장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단전이라는 데 가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은 중단전에서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은 기의 외적 표현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단전에 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저항력이고, 또 면역이 있어야 생물체는 하나의 항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침침이 없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을 때를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혈자리로 표현하자면 정은 어디에 있냐? 다시 말해서 하단전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관원이라는 혈자리가 바로 하단전이고 정이 저장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뜸사랑에 오시면은 무곡부양뜸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고담 선생님이 만드신 무곡부양뜸 중에서 관원은 어찌 보면은 해양구약혈, 해양구역혈, 다시 말씀드려서 양기를 돌려서 어려울 때 빨리 구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취할 수 있는 뜸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표되는 혈이 어디냐면 바로 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원의 뜸을 적게 떴을 때는 내가 정을 보하는 의미로 뜨지만, 이 자리에다가 다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떴을 때는 없던 정이 생기고 흩어진 정이 모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바로 관원이라는 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원은 해양구역혈로 위기 상황에 우리가 뜰 수 있는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혼절했을 때나 출혈이 됐을 때, 그리고 또 완전히 기가 소진됐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혈자리 하나, 뜸자리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관원혈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단전이고 정이 축적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담 선생님은 이 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원 이외에 하단전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기회라고 하는 혈자리를 추가로 남성들에게는 뜸을 뜨게 했고, 여성들에게는 필요하면 관원의 뜸을 뜰 수는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병들이 일반적으로 혈이 뭉쳐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뭉친 혈들을, 노폐물들을 외부로 배출시켜야 여자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방광의 모혈이라고 하는 중극기라는 혈하고 조경명 위경의 수도라고 하는 혈을 써서 하초로 배설을 시키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여자들에게는 정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단전에 기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중안이라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안에 뜸을 뜨고, 그리고 곡지하고 족삼리에 뜸을 떠서 양명경에 기를 넣어줬을 때만이 진정한 기혈이 만들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기가 약한 사람들이 기를 어떻게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기력이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잘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먹는다는 게 뭘까요?
먹는 음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중안하고 곡지삼리고 그 중안하고 곡지하고 족삼리에 뜸을 떴을 때 소위 말해서 중초의 기운, 기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를 설사 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를 못 쓸 수가 있어요. 잘 활용이 되어 있는데 기가 뭉쳐있거나 이랬을 때는 기를 흐트러 줄여가지고 전신에 잘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전중이라는 혈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를 내가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뜸을 내 스스로 뜬다 그러면은 기가 좀 약하니까 내가 기를 좀 강화시켜가지고 면역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안하고 곡지하고 족삼리 그리고 전중에다가 뜸을 뜨시면은 충분히 기가 생성이 되고 또 흩어져 있는 기가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잘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초의 문제는 다시 말해서 상단전의 문제는 직접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호흡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숨 쉬고 또 혈액을 순환시키고 하는 심장과 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부분은 상단전의 기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머릿속에 생각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듯이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 세계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단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단전에 뜸을 뜰 수 있는 자리는 원래 상단전 그러면은 양미간 사이에 인당이라는 혈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얼굴에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뜸을 뜰 수는 없고 즉 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혈자리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바로 백회라고 하는 혈이 그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등짝에 보면은 폐유라고 하는 혈이 있죠. 그 다음에 고항이 심장과 폐를 다 아우르는 그런 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전의 신을 보강하고 보충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혈자리는 백회와 그리고 폐유와 고항이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단전의 기운은 다시 말해서 신의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백회와 폐유 고항이 그 자리가 되겠고요. 그 자리에다 뜸을 뜨시면 되겠고 기의 문제를 내가 다뤄야 되겠다 싶으면은 중안하고 곡지, 족삼리 그리고 전중 그 다음에 하단전의 기운을 다시 말해서 정에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서는 기의 관음 여성들은 중국 수도 그리고 등 뒤로 가서는 허리에 있는 신유라고 하는 혈을 보강하면은 이 자리는 완벽한 정기신을 다 보강해서 면역으로부터 우리가 증강할 수 있는 이런 혈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기에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열이 난다든가 입맛이 없다든가 또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변비가 있다든가 고열이 막 치솟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여기다 놓고 추가로 거기에 필요한 대증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때 만약에 우리가 마른 기침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럼 마른 기침을 한다 그러면은
건조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기관지가 건조해졌고 폐가 건조해졌다는 얘기는 찬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건조한 기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는 바로 흉골병 밑에 있는 천불이라고 하는 혈에다가 아주 작은 미립구를 아주 소미립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작게 속으로서 뜸을 한 3장 정도를 떠주거나, 또는 간사라고 하는 수고롬 심포경에 간사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 간사라는 혈에다가 한 30장 정도 뜨면은 속이 좀 울렁거리면서 헛기침이 났을 때 잘 멈춰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침을 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또 늘어지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이랬을 때, 이거는 일반적인 감기 환자나 사실은 대동소이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뜸자리를 보면은 다 상단전의 문제만 다스리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전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중 외에 등짝 뒤에 천종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 천종혈하고 그 다음에 양 어깨에 있는 족쇄양 강경의 견정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백추, 풍문, 이런 혈자리들은 다 뭐예요? 상초에 열을 끄면서 마른 기운을 없애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거는 무보양뜻만 떠도 충분히 그거는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열이 난다, 열이 난다 그러면은 대추하고 풍문이라는 혈이 있는데 그 두 혈에다가 다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외감사기, 외부로부터 찬 기운이 들어왔던 또는 열의 기운이 들어왔던 이런 기운들을 없앨 수 있는 자리가 그 두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는요,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역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사실은 역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 역병은 처음에는 한사로 들어왔다가도 얼마든지 몸에서 변종이 되면 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열사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습하고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 습이 한하고 뭉치면 한습해지는 거고, 열하고 뭉치면 습열이 되는 거고, 건조한 기운하고 뭉치면은 조습해지는 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건조한지 열이 있는지 또는 습한 건지 단순하게 찬 건지,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면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의 혈자리를 전기신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에다가 우리가 뜸을 뜨게 되면은 예방은 물론이고 초기 감기나 또는 폐렴 환자나 얼마든지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